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자석이라는 물건에 대해 배우고 직접 실습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석은 철로 된 제품을 달라붙게 만드는데 자석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무질서하게 배치됐던 원자들이 정렬되며 철이 자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모든 금속이 자석에 붙지는 않습니다. 철, 니켈, 코발트 등 일부 금속들만 자석의 영향을 받는데요. 자기장으로 인해 얼마나 강한 자석으로 변하는가의 정도는 제각각 다르고 자기장에서 벗어나도 계속 자석으로 남아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자석으로 변하지만 자기장만 없애주면 바로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물질을 연자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자성 물질은 산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모터나 발전기, 변압기에 널리 사용됩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는 전력 변환 장치가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연자성 물질을 얇은 테이프처럼 만든 연자성 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차 전력 변환 장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EMI 노이즈는 전기차에 포함된 다른 부품의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EMI 노이즈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초박형 나노 결정 합금 리본 소재입니다. 이름 그대로 나노 단위의 매우 작은 결정으로 얇게 만들어진 리본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재는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88년 일본의 히타치 금속이라는 기업에서 처음 개발했습니다. 이후 몇몇 해외 국가에서 상용화를 이뤄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량 생산에 나선 기업이 없었습니다. 소재를 만들기 위한 기술과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수입해서 써오던 기존 소재는 일시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력을 갖게 해주는가를 따지는 포화자화가 낮습니다. 포화자화를 높이기 위해 철 함량을 늘리면 결정 구조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하는 비정질 형성능이 낮아지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 소재에 의지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재료연구원 금속분말연구실 정재원 박사 연구팀이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포화자화 및 고투자율 연자성 나노결정 리본 소재를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쓰이던 소재보다 포화 상태에서 자력의 세기를 30% 이상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철의 함량을 높이면서도 서로 다른 종류의 전이금속을 동시에 첨가함으로써 10에서 20나노미터 수준의 나노 결정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니오뷴처럼 합금에 사용되는 값비싼 재료를 30%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 성능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차용 나노결정 리본 소재는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가 약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 뒤인 2025년이면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225억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10배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확장 때문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에 따르면 한 해 전 세계에서 팔리는 자동차는 약 8천만 대로 이것이 모두 전기차로 전환될 경우 전기차용 나노결정 리본 소재 시장은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연구 책임자인 한국재료연구원 금속분말연구실 정재원 박사는 기존 소재를 대체하기 위한 나노결정 합금 개발 연구는 국내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포화자화, 고투자율 특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소재를 구현하지 못해 실제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관련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통해 본격적인 양산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약 3개월 뒤면 한일 무역 분쟁이 벌어진 지 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 소재 부품 산업의 도움 없이는 대한민국 제조업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결론은 일본 아베 정권의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타격을 받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번 고포화자화, 고투자율 연자성 나노결정 리본 소재와 같이 우리가 과거의 방식이나 과거의 기술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